여기 우리 인간이 있고요. 자동차가 있고 건물이 있고요. 인간이 사는 세상이 있고 인간이 볼 수 없는 큰 세상이 있어요. 여기는 만원경으로 봐야 되죠. 태양이 있고요. 그리고 수천억 개의 별을 품고 있는 은하가 있고요. 별이 죽어서 만들어진 블랙홀이 있고요. 퀘이사도 있고요. 그리고 빅뱅도 있고요. 망원경으로 관측할 수 없는 우주도 있어요. 그리고 인간과 건물과 자동차나 나무나 이런 것들을 현미경으로 확대했을 때 보이는 작은 세상이 있어요. 세포가 있고요. 그리고 분자들이 있고, 분자는 또 원자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원자가 있어요. 그리고 이 원자 안에는 쿼크 같은 작은 세상이 있고요. 또 쿼크 안에는 촉근 이론의 내용들이 있는데, 이런 작은 입자들마저도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냐면 끈들의 진동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그런 촉근 이론이 있어요. 이렇게 이 세상은 우리가 볼 수 없는 큰 세상이 있고요. 또 우리가 볼 수 없는 작은 세상이 있어요. 근데 이 작은 세상은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로 작고, 이 큰 세상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커요. 또 너무 멀고, 이렇게 멀리 볼 수가 없으니까, 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으니까 이제 볼 수 있는 작은 세상을 연구하자 라고 해서 탄생한 이론이 양자역학입니다. 양자역학은 원자 규모 정도 되는 입자들의 운동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 입자들이 얼마나 작냐면 탁구공이 있고요. 지구가 있습니다. 이 둘의 크기 차이는 엄청나게 나겠죠? 근데 지구를 이 탁구공 크기만큼 줄였을 때 이 탁구공이 같은 비율로 작아질 거 아니에요? 걔가 원자 크기입니다. 1m를 10억 번 자른 크기. 그러니까 아예 우리 눈에는 아예 보이지 않는 세상이에요. 지금 우리 눈앞에도 이 공기에 여기 이 공간에 수소나 질소나 이산화탄소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기도 다 앞에 원자로 가득 차 있고요. 그리고 우리 몸도 원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우리 몸에는 세포가 한 60조에서 100조 개 정도가 있고요. 세포 하나는 100조 개의 원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만큼 원자는 작은 세상이에요. 우리 몸의 세포도 눈에 보이지가 않거든요. 근데 세포도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그 세포 하나가 100조 개의 원자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만큼 작은 세상입니다. 자연계에 존재하는 원자의 종류는 92가지가 돼요. 1번부터 92번까지가 있는데, 1번이 수소 원자예요. 수소 원자는 중앙에 양성자가 하나 있고요. 주변에 전자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2번 원자는 중앙에 양성자 2개가 있고요. 중성자 2개. 그리고 전자가 2개 있어요. 2번은 헬륨이죠. 1번이 수소고요. 3번 원자는 중앙에 양성자가 3개 있고요. 중성자 3개, 그리고 전자가 3개. 리튬. 이렇게 해서 92번까지 가는 거예요. 양성자 수가 하나고 전자가 하나면 수소, 양성자가 2개고 전자가 2개면 헬륨, 양성자가 3개고 전자가 3개면 리튬, 이렇게 해서 번호가 92번까지 가는 거예요. 92번은 우라늄 원자입니다. 얘네들 구조를 보면은 눈치채셨겠지만
태양계랑 굉장히 흡사하게 닮았어요. 그러니까 중앙에 원자 핵이 있고요. 그 주변에 전자들이 주변에 있게 되는데, 태양계도 중앙에 태양이 있고요. 주변에 행성들이 이렇게 돌고 있죠. 이 모양과 굉장히 흡사하게 생겼어요. 그리고 비율도 굉장히 비슷해요. 이 원자 핵 안에 원자핵이 원자 질량의 99.9% 이상을 차지하고요. 그 태양도 태양이 혼자서 99.9% 이상의 질량을 차지해요. 그리고 전자와 원자핵 이 두 개의 질량 외에 이 부분 있잖아요. 이 텅 빈 부분도 99.9% 차지하고요. 태양계도 태양과 행성과 해성들을 제외한 이 빈 공간 있잖아요. 얘가 99.9% 이상을 차지해요. 원자 안이나 태양계는 그냥 텅 빈 공간, 그냥 아무것도 없는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중앙에 양성자 하나와 전자 하나인 수소 원자예요. 이 중앙에 있는 양성자를 축구공 크기만큼 키웠을 때 이 전자가 어디쯤에 있냐면 서울 주변 있잖아요. 서울 주변을 돌게 됩니다. 이 서울 안에 축구공 하나랑 비비탄 같은 작은 동그라미 있잖아요. 그 정도 하나 되는 거, 이 두 가지만 있고 나머지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원자는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텅 빈 공간이에요. 이 원자핵과 전자를 잡아주는 힘이 전자기력이거든요. 이 전자기력을 빼면 이 원자의 구조는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도 이렇게 꽉 차 있지만 사실상 텅 빈 99.9%가 다 비어있는 그냥 빈 공간이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렇게 꽉 차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이유는 원자핵이 전자를 잡고 있는 전자기력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구조가 무너지지 않고 버티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현재 전자 문명 시대에 살고 있어요. 컴퓨터와 핸드폰으로 파일을 주고받고, 문장을 주고받고, 이미지를 주고받고, 영상을 주고받는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뭐 인스타그램이라든가 트위터라든가 뭐 페이스북 같은 것들이 또 그런 것들이죠.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 전자 문명에서 나오는 전자가 원자 바깥에 돌고 있는 이 전자 얘네를 말하는 거예요. 컴퓨터 안에 보면 반도체라는 부품이 있어요. 반도체는 전류가 흐르게 할 수도 있고 흐르지 않게 할 수도 있는 부품이거든요. 여기에 전류를 흐르게 할 때 스위치를 껐다 켰다 해준 부품이 있어요. 걔네들이 그 트랜지스터나 뭐 다이오드 같은 것들이에요. 얘네들로 전류를 흐르게 했다가 흐르지 않게 했다가 이런 컨트롤을 해주면서 컴퓨터라든가 핸드폰 같은 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안에는 이 반도체라는 부품이 다 들어갈 수밖에 없고요. 이 반도체는 전자들의 움직임으로 돌아가는 부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는 전자 문명의 시대를 살고 있고, 전자기기를 하루 종일 손에 들고 다니기 때문에 전자에 대한 존재와 전자의 활용에 대한 의심은 조금 더 할 수 없는 상황인 건 확실한 거예요. 방정식도 있고, 그걸 활용한 기기가 있고, 그걸 활용해서 우리가 전자 문명 시대에 살고 있다, 이것만큼은 확실한 사실이에요. 모두가 인정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양자역학을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 해석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중심에는 닐스 보어가 있었고요. 반대판은 또 아인슈타인이 있었어요. 전자의 움직임이 이런 거다, 이래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다, 이런 특징이 있다, 이런 해석들을 보어가 정리를 했는데 거기에 아인슈타인이 태클을 거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까지 과학과는 맞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양자역학 드라마가 시작되는 겁니다.